네, 이슈 체크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종우 실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예, 예. 오미자 드세요. 아, 네네, 오미자. 문경 오미자 드십시오. 저 기다리면서 한 잔 먹었고.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네. 그 우리 자유파의 두 칼 쌍두마차, 네. 예, 이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오늘 중앙일보 단독으로 원희룡의 이재명 개항을 출마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초점은 일단 원희룡에 맞춰서 논평을 했습니다만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만두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저 언제나 선거가 되면 만두가게를 비유를 합니다. 만두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 먼저 이 상품을 개발해서 진열하는 쪽이 선점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갈비만두가 예를 들어서 새로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에서 갈비만두를 먼저 내놓으면 한쪽에서 따라가더라도 사실상 똑같은 갈비만두라도 선점한 쪽이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쪽이 유리한 지형이 매일같이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내내 한동훈 이야기였어요. 한동훈이 대구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일보가 또 단독으로 한동훈 결심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어저께 단독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일보가 원희룡 개항을 하고 딱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쪽은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옵니다. 그렇죠. 총선은 뭐죠? 총선은 진짜 상품이에요. 어떤 상품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는. 특히나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아이고 국회의원감이 이렇게 많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지. 진짜 이 당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이 그렇습니다. 많다. 예. 미래 투자는 뭐죠? 대권 주자입니다. 이러이러한 대권 주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놓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어떤 상품 마케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뭘 못 쫓아가고 있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이에는 용납을 못해요. 이재명이. 네네. 자기 혼자 다 1인 모든 그런 모노 드라마를 펼쳐야만 하는 거거든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지금껏 그렇게 왔어요. 지난 대선에도 사실상 어떤 팀플레이를 한 게 아니에요. 혼자 그냥 다 났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당의 이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은 못하죠. 그런데 지금 딱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것이 한동훈 이슈가 쫙 나가다가 원희룡 이슈까지 딱 포함을 해서 정말 지금 오늘 딱 그 박사님이 쌍두마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누가 했든 안 했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선점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단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단독 보도대로 원희룡이 개항을로 출전한다면 이재명이가 어떨까요?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뺄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거기에 박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박혀 있다가는 인천 개항을 해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희룡이라는 그 거물이 왔고 또 이슈 자체가 그냥 인천 개항을로 완전히 닫혀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 만약 빠져나와서 내가 전국구로 하겠다라고 할 본들 이재명은 가장 쉬운 걸 선택할 거예요. 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진짜 거기에 맞서려면 너 개항을 해서 해. 나는 비명계 얘기대로 나 대구 가서 제대로 승부를 볼게.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이슈가 이제 대구 쪽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할 거냐로 갈 텐데. 아니 그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지. 그렇죠. 죽으러 비례대표 2번 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비례 2번. 맞아요. 딱 비례 2번. 비례 2번이죠. 그러니까 나는 전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하면서 원희룡을 상대 안 하고 싶으면 비례 2번이라고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폭탄 비난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도 잠깐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드업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가서 몇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매너 다리를 했다는 등 3시간 동안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KTX 표를 환불을 해서 3시간 후에 했다는 등 이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은 국민일보가 어저께자로
여권발 뭐 세 사람의 인용을 하면서 한동훈이 다 결심을 했고 당에서 요구한 것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전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력하다. 한동훈이 출마하는 건 이렇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조선이 국민일보 이전에 한동훈의 후임과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인선 중이다. 검증 중이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동훈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전혀 다르진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대구 내려간 것도 이미 광주에 내려갔다가 대구 다음 일정은 대구다라고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했고 원래 계획된 어떤 뭐 얘기고 또 출마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참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 일관성이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총선은 많은 분들께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대구에서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나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처럼 정책도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저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이 당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늘 선거법을 잘 모르시니까 평소에 네네. 이게 주소를 이전하면 언제까지 이전하면은 투표할 수 있나요?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네. 그거 좀 찾아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3개월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선거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당의 플래카드를 사무총장이 각 시도당에다가 걸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네.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 모르는 일이었대.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 일단 이 민주당이 청년 비하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뭐 다 이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뭐 나에게 온 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겠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렇게 달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티저 현수막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만 딱 걸고 제대로 된 현수막 아까 또 다른 본 그 행사를 위한 현수막은 또 따로 준비가 돼 있대요. 그보다 더 심각한? 그렇죠.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갱용 예를 들어서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일부러 민주당이라는 그런 로고도 없고. 그럼 성공했네. 관심 끌었죠. 성공했네. 저것도 오랜만에 성공했네.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네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조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근데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후폭풍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조롱하는 건 뭐 조롱한다고 치더라도 내부에서 저는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친명계와 비명계가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이 현수막 문제가 있다라고 정색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청년들을 무지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하다못해 이거는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비명계들 얘기인데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홍위병들 있잖아요. 이재명의 홍위병, 한총령 홍위병들 뭐 포함해서 뭐 청년의 경제사회 조건에 대한 이해도 없고 좌절감, 불안감도 안 담았다. 뭐 이런 얘기는 헛소리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내 반혁신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수막 만든 놈을 처벌하라.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게시판은 더 지금 심각해요. 당 게시판은 현수막 보고 탈당 결심했다. 이거 실제로 게시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거. 이번 현수막은 MZ세대를 조롱한 거다. 이번 현수막 때문에 총선이 폭망했다. 뭐 이런 진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바로 홍보위원장 이거 만들었거든요. 한준호. 그렇겠지. 홍보위원장이 만들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당이 안 하고 업체에서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하고는 관계없다. 관계없다. 이게 딱 그 기억나시죠? 왜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은 안 마셨다. 이 거의 비슷한 톤입니다. 자,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 현수막 있잖아요. 네. 현수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현수막 거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 예. 그래서 민주당이 현수막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 왜 정치 시즌도 아닌데 정치 구호가 지금 길거리에 난무한 게 뭐냐면 예. 김남국이가 발의를 해서 현수막법을 바꿔버려요. 그 왜 바꿨냐면 옛날에 손혜원이라는 자가 광고 그 카피 예, 출신이잖아요. 예. 손혜원이 와서 강력히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얘라 그래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한나라당과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이쪽 민주당은 현수막에서 차이가 난다. 너무 질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현수막을 진짜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서 현수막에 신경 쓰라라고 막 SNS 쓰고 난리를 나요. 네, 그 다음부터 네. 이 정당이 완전 히 현수막에 목숨을 걸어요. 아하. 그래갖고 김남국이 발의를 합니다. 정치 시즌 아니어도 뭐 현수막을 걸게 할 건 뭐 어떻게 할 건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 다음부터. 네. 그래서 현수막을 한번 달았다 그러면 뭐 지금 여기 공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 사인을 했다는 건 사무총장도 사인하고 뭐 네네. 사인을 했다는 건 당 지도부가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예. 예. 최고위에도 확인을 시켜갖고 네. 이게 좋습니다. 예. 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예. 저기 이재명이가 다 읽어보고 오케이 했겠지. 이재명이 어디 감히 이재명이한테 허락도 안 받고 플래카드를 걸어. 딴 거는 안 보는데 네. 딴 뭐 팀플레이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네. 이거는 자기가 완전히 목숨을 걸거든요. 현수막은. 네. 두 번째 얘네들이 진짜 비겁한 게 업체가 한 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업체가. 이거 말이 안 되지만 네. 업체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과 그러니까 아시죠? 정당이 표현하는 하청업체. 그냥 아예 전문적인 어떤 그런 네. 이 광고 회사가 아니에요. 아예 이 정당에 결탁해 있는 그렇지. 함께 결탁해 있는 뭐 있어요. 그 완전히 네. 한 몸이 된 그런 이 광고 회사나 여론조사 업체나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 당 지도부가 얘기했듯이 업체라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그런 집단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컨설팅을 해주고 앞으로 알겠어요. 어떻게 되는 다 네. 당 지도부와 한 몸으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갑자기 업체가 있다. 얼만큼 지금 당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나 알겠어요. 알 수 있는.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네. 우선 이제 당에 지금 우리 이정근 실장이 쭉 팩트 체크해서 설명하셨는데 네. 그 당의 공식 결정 과정을 다 거쳐서 확정이 된 플래카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이하 당직자들이 최고위원들이 이거 플래카드 괜찮아 하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인정했죠. 그냥 대충 평범한 거였다면 통과 자체가 어려웠을 거야. 왜 이렇게 밋밋해? 좀 더 엣지를 좀 넣어봐. 뭐 이렇게 하지. 그냥 안 가요. 그러면 이 문구를 가만히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MZ세대를 어떻게 보는지가 잘 드러난다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사실 MZ세대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입만 열면 청년하고 뭐 하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돈벌레로 봤구나 이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뇌 없는 무슨 이 거의 아메바 수준의 동물로 우리를 그동안 봤구나. 이렇게 MZ세대들이 인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박사님 맞습니다. 너무 예. 공감을 하는 게 MZ세대는 네. 이번 한 건 때문에 폭발한 게 아니에요. 네네. 원래부터 얘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현수막까지 거니까 화가 난 거거든요.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박영선이라고 후보 있잖아요. 박영선이라는 그래요. 예. 자가 예. 뭐라고 얘기해서 완전히 청년 비하 논란이 일어나면 20대는 과거 역사에 경험이 없어서 아예 벌어지는 상황을 지금 시점으로만 본다.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경험도 없다. 네, 박영선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혼이 났지. 그렇죠. 즉 김은경이 혁신위원장, 김은경이도 이렇게 은경이 혁신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내 초선들을 비유하면서 이번 코로나19의 그 대학교 1학년 코로나19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지지를 못하고 학교를 못 가서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과 똑같다고 해서 코로나19 때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또 분노했잖아요. 그래요. 또 하나만 더.
자, 2019년도 서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이 지금 이런 MZ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홍익표 지난 정부 10대 청소년한테 반공 교육을 해서 지금 MZ 세대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아이의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네. 현수막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다. 아예 이들이 생각하는 20대가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이 경박하고 천박한 인식에 우리 MZ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짜이밍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라면서. 난립니다. 아니 너무 이제 이 리짜이밍이 좋겠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가 리짜이밍이라고 그냥 우리가 붙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재명이 리짜이밍이더라고요. 발음이 맞아요. 예, 예. 예. 완전히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건 지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틱톡 뭐 더윈인가요? 그 틱톡의 그 원래 틱톡이 이제 중국 거고요. 거기서 8초짜리 영상이 있어요. 지금 병상에서 이렇게 누워 있고 예의 뭐 초췌한 얼굴처럼 네네. 보이는 건 네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막이 달린 겁니다. 그가 너무 힘들어서 뭐 등이 굽은 채로 있고 누워 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식의 자막이 딱 달립니다. 그건 철저하게 왜 이저 틱톡 쪽에서 다른 거겠죠. 자, 그러니까 네. 좋아요가 192만 개가 달리고요. 댓글이 21만 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또 이게 있나 봐요. 어느 지역에서 주로 달렸는가가 나오나 봐요. 예. 근데 진짜 뭐 베이징에서부터 저쪽 위구르까지 전국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전역에서 댓글을 달았더라. 그러면 그건 시진핑이가 좀 경계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시진핑은 지금 뭐 이렇게 예. 올라오면은 다 싹을 잘라버리잖아. 그렇죠. 리짜이밍 큰일 났네 이제.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인들도 이런 사나이가 있다는 걸 기뻐해야 한다. 아니 왜 중국의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윤재암 그래서 이재명은 밝은 곳에 있고 윤석열은 어두운 곳에 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입장을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 뭐 해서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BTS와 네. 블랙핑크 혹시 아시죠? 네. 전국 스타고 또 저 BTS는 알아요. 블랙핑크는 모르겠어요. 여성 아이돌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니 왜 블랙이 핑크야? 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까? 네네. 예. 죄송해요. 네. 블랙핑크 팬들이 계시면 죄송해요. 큰일 나요. 오늘 댓글 어마어마하겠다. 몰라서 몰랐다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떠시죠? 왜 여성 아이돌이에요? 예, 이번에 그렇구나. 예. 김건희 여사가 네. 그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배우자 모임 해서 정신건강 그때 얘기했을 때 옆에 있던 로제라는 그런 여 아이돌이 바로 블랙핑크 멤버입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런데 BTS와 블랙핑크는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BTS가 올린 동영상의 댓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까 댓글이 21만 개라 그랬잖아요. 예. 댓글이 5천 개를 못 넣는데. 그 21만 개는 블랙핑크와 BTS를 뛰어넘어서 네네. 중국의 완전한 스타가 됐다. 대단하네 리짜이밍. 예. 좋겠네. 대단한 스타가 됐다는 겁니다. 좋아할까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 좋을 거예요. 자기 대사인데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또 대통령 선거에도 나온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갖고 이 대사의 가르침을 자기네들이 보는 대사의 가르침을 다소곳이 받는 그 모습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게 불핑을 꼭 알아야 된대요. 네. 불핑이 뭔지 아세요? 블랙핑크요.
그거 아시는구나. 아니 제가 브리핑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같으십니까? 저는 저 지수를 좋아합니다. 블랙핑크. 예. 아 그래요? 참고로, 예. 지수는 또 뭐예요? 그런 큰일 날 발언을 계속 하십니까? 아니 제가 진행자인데 제가 네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물어봐야지. 예. 제가 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네 명 중에 한 명. 뭐. 블랙핑크가 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빨리 넘어가시는 게. 죄송해요. 고성우 TV를 위해서. 제 블랙핑크님들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예. 근데 모르면 문제 된다고. 알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가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블랙핑크가 부른 노래는 저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네. 예. 자, 하여튼 리짜이밍한테 다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오, 그렇습니다. 그렇죠? BTS와 지금 블랙핑크와 BTS가 리짜이밍한테 다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리짜이밍의 인기에 눌려버렸다. 그 대단한 리짜이밍이네. 그렇습니다. 예, 왜 한국에서 사는지 몰라?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댓글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네이버가 대댓글에 댓글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것들이 장난치려는 거냐라고 하는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 지금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댓글에 대댓글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댓글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말은 잘못됐다거나 그 말에 찬동한다거나 대댓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대댓글에 대해서 또 댓글은 못 달아요. 그러니까 대댓글에 예를 들어서 태클을 걸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이디를 긁어서 그 밑에 글을 쓰면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공방을 벌일 수는 있으나 네. 실질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이 아니라면 한참 밑에다가 맨 위에 있는 사람을 지적을 해서 네 얘기는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가 16일부터 이미 게시를 했어요. 대댓글에 답글을 걸 수 있게. 즉 대댓글 건 거에 너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실질적으로 바로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되냐면 지금 네이버와 다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다음은 이미 중국 90% 그 찬성 한중 축구 그걸로 이미 다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네이버도 역시 뭐가 문제냐면 드루킹 기억하시죠? 드루킹이 바로 네이버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이 댓글 올리고 좋아요를 올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래갖고 네이버가 주춤했어요. 그 당시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이 마음만 먹으면 기계를 통해서거나 댓글 부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지형으로 선거에 악용하는 여론을 나쁜 방향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또 자기네들이 다른 어떤 방안을 내놓겠다. 철저하게 어떤 공정하게 했다 하면서 또다시 선거를 직전 앞두고 이제부터 아시죠? 정치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완전히 뭐 장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답글을 달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총선에서 완전히 또 다른 어떤 그런 여론 그런 이 전을 마음껏 펼쳐라. 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특히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의 선거법 체계가 이분 풀고 돈은 묻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일은 거의 대부분 다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어디 음식점에서 그 지역 유권자와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해놨다고요. 그렇죠. 그건 뭐 자칫 잘못하면 바로 사전선거 운동으로. 그렇습니다. 또 과거호 방문도 못하게 해놨어요. 일본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집 못 찾아가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발을 묶어놨어. 돈을 묶는다는 취지로. 그럼 입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풀어주는 게 합동연설에도 안 돼, 뭐도 안 돼 하니까 결국은 어디서 풀어주냐면 SNS에서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SNS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는 우리 유튜브 같은 이런 이 네이버 그러니까 SNS 상에 온라인 상에서는 거의 무한대로 이 활동이 지금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길거리에서는 인사를 못해도 이런 댓글 대댓글 하면서는 밤새워서 두드려도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균형이 안 잡혀서.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법이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추세가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네네.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이 사이트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느냐고 하는 게 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선거 개입의 문을 더 열어놓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판이 일자 네이버는 이렇게 네. 얘기해요. 뭐 AI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투명한 장치들을 시스템화했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리어 드루킹이라는 지네들이 네네. 어두운 과거가 분명히 있으므로 네, 선거 앞두고는 오히려 좀 제한을 해야지. 그렇죠. 예, 예. 선거에 그렇게 그 댓글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네네. 시스템 막아야 되고 두 번째 SNS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쪽은 뭐냐면 네.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확 자기들의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 새로 확장시키는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라면 네네. 사실 네이버나 다음 톡이나 누구나 뭐 보는 라임은 거지. 거긴 전쟁터예요. 누구나 보는 거지. 예. 완전히 전쟁을 벌이려고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얼마나 공정하느냐.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왜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 있잖아요. 계류되고 있는 거. 네네. 국적과 관련해서 그래 표현의 자유 좋고 뭐 그 보호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디서 이 글을 달고 있는가. 네. 뭐 VPN 등 우회를 하더라도 이게 우회다. 라는 것만 표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중국 90%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더 진전된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경고해 두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이 노숙 집회가 지금도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 정말 사법부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뭐냐면 지금 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뭐 계속 그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네. 그게 아예 1박 2일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왜 뭐 광화문 1박 2일, 예. 뭐 시청광장 1박 2일 그것도 네. 사실 경찰서에서 중구서나 혹은 종로서에서 금지 통보를 했지만 다시 행정법원이 5차례나 돌렸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노숙을 하겠다. 예. 그리고 또 동화면세점 아시죠? 동화면세점 예, 앞에 그 광화문에. 광화문 예. 아예 한복판이잖아요. 네. 거기서 일주일 동안 5,000명이 넘는 인원으로 노숙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집회를 예. 신고를 했는데 네네. 종로서에서 불허를 했어요. 일단 너무나 소음이 심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 불편이 있고 이미 민노총이 전력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네. 그렇게 한번 허가를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그거 완전 허가를 해줄 수 있지만 서울 시내를 쓰레기로 만들었던 노상 방뇨, 네, 음주, 예, 쓰레기 뭐 예. 이런 전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한복판에서 그렇게 텐트 치고 자게 할 수 있느냐, 네. 시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런데 문제는 행정법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 집회 금지의 경우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예방을 위해 집회를 해야 한다라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아니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이 일주일 동안 노숙을 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다. 그게 뭘까요? 노란봉투법인가요? 그게 그러면 노란봉투법을 이 행정법원에서 그래 이번에 노숙을 못하면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통과되니까 노숙을 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읽는 건 너무 제가 지금 비약을 한 건가요? 참 재판부가 뭔가 하여튼 이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이게 집회를 허가하면서 내세운 게 이걸 허가해주지 않으면 금지하면 노조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손해인지는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네. 네. 구체적으로 대답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이나 서울시가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마지막으로 이 좌파 사법부한테 쫓아가 가지고 지금 이걸 노숙 집회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노숙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이 사법부의 그 지휘부 부재에 따른 그 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장이 빨리 임명이 돼서 적어도 이런 좀 황당한 재판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법부 정비를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미국도 역시 주마다 다르지만 시간이 있어요. 밤에 몇 시부터 몇 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쌍두마차의 출마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정말 그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싸우면 우리가 과반 이상을 얻을 수 있다. 그 희망을 갖고 지금부터 총선 기사를 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이종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